자, 이번에 읽어볼 실화 괴담 썰은 나의 과거 이야기,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는가? 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이분이 뭔가 귀신과 관련된 그런 무서운 일들을 자주 겪는 분이에요. K511A1, 이게 이제 두돈반이거든요. 군대에서 모는 두돈반, 2.5톤 트럭. 두돈반님의 실화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할머니와 친척들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와 나의 학창시절 이야기.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다. 그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에 나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는 아기 때부터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계시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촉이 너무 좋아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녀 총각이던 시절 길을 지나가던 스님이 대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스님은 할아버지를 보고 나서 신을 모셔야겠다며 할아버지 뒤로 장군신이 보인다고 하며 신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무당의 길을 걸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감사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시주를 크게 하시고 스님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해주신 말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옛날 안동에서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다고 했다. 내가 자랐던 풍기는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깡촌이 아닌 큰 대로가 하나 있고 벽돌로 지어진 주택으로 이루어진 약간 개발된 시골 동네였다. 주택의 뒤에는 집집마다 크고 작게 과수원 부지가 있었고, 집집마다 사과나무나 인삼을 기르거나 인삼 재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고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의 막둥이인 나의 삼촌은 나랑 9살 차이가 났다. 당시 차남이었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았기에 내가 할머니의 첫 손자였다. 할머니께서 40대 중후반쯤 삼촌을 낳으시고 곧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홀몸으로 나와 삼촌을 키우셨다. 할머니께서 말하시길 할아버지께서 동네에 큰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청기 누설을 한 후 신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청기를 누설하여 신이 노하셔서 할아버지를 데려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단다. 당시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큰 고모, 작은 고모는 모두 성인이어서 출가를 하였다. 다행히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할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냈기에 할머니를 도와 나와 삼촌을 놀아주셨다. 나와 삼촌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있는 작은 골방을 방으로 썼다. 작은 고모와 큰 고모, 삼촌에게 한글과 수학을 배우면서 내가 언어를 구사할 때쯤 나는 삼촌과 할머니, 고모들에게 궁금한 것을 마구마구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게 많아서 삼촌은 나를 궁금쟁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삼촌은 귀찮은 나를 골방에 넣어두고 삼촌이 쓰던 장난감들을 넣어주고선 삼촌은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골방에서 누군가에게 옹알이를 하기도 하고 까르르 웃으며 혼자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내가 조금 더 자라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쯤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이 된 삼촌은 내가 혼자 뭘 하면서 놀길래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하여 골방 문을 열어보았다. 나는 골방 구석에 놓여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화장대 위에 있는 거울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놀고 있었다고 했다. 삼촌은 거울 속에 자신과 놀고 있는 나를 보며 안쓰러워서 데리고 동네 산책도 나가고 과자 등을 사주며 놀아주었다고 했다. 삼촌과 할머니, 고모, 자매가 나에게 동네에 친구도 없이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 내가 내 방에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했더라는 것이다.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하였더니 나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화장대 속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 골방 구석에 있는 창문, 골방 구석의 모서리를 가리키며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
까만 키다리 아저씨 3명 그리고 거울 속을 가리키며 내 옆에 형아와 누나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궁금한 것도 많고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것을 많이 읽으니 상상력이 풍부하여 만들어낸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상상친구 문화가 있다고 하죠. 웬만하면 다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그 코끼리, 그것도 이제 상상친구,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이런 게 진짜 많대요. 아무튼 할머니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좀 더 두고 보자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던 중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낼 때 현관문과 제사를 지내는 방의 창문을 열어놓고 절을 올린 후 제사상의 음식들을 조금 떼어서 한 곳에 담은 후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막걸리 2잔, 이런 것을 사자밥이라고 한다. 아무튼 막걸리 2잔과 함께 버린 다음 조상님들이 편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불을 끈 후 사는 사람들은 잠시 방을 비우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 후 제사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한다. 절을 다 하고 조상님들이 편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안방으로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할아버지 오셨어 이렇게 외치며 불이 꺼진 제사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은 내가 제사상을 다 엎어놓을까봐 나를 꺼내려고 문을 열려고 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냥 놔두라고 하셨단다.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뉘앙스로 타이르는 게 아니라 근엄하고 진지하게 그냥 둬라 라고 말씀하셨단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할머니께서 제사방의 문을 열고 불을 켜자 내가 제사상에 밥 공기 하나와 굴비 반마리 각종 제사 음식들을 먹은 후 병풍 뒤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께서 나를 깨우시고 안아주시면서 할아버지랑 밥 맛있게 묻나? 라고 물으셨고 나는 응 할매, 할부지가 맛있는 것도 주시고 옛날 얘기도 해줬다. 그리고 할부지가 생선이 좀 짜다고 하셨다. 그리고 첫째는 물가를 조심하고 둘째는 손가락 조심하라고 말해주셨어 라고 말을 하고 응석을 부렸다고 했다. 이 장면을 본 어른들은 내가 못 볼 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고모들은 내가 할아버지랑 놀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석에서 울었다고 했다. 평소엔 삼촌이 끓여주는 라면을 보리차에 씻어 먹거나 고기나 계란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아예 안 먹어서 고모들이나 할머니, 삼촌이 대신 밥을 씹어 먹여주거나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서 먹일 정도로 반찬 투정과 편식이 심했는데 내가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제삿날 뒤로는 내가 편식도 하지 않고 평소엔 먹지 않던 시골의 풀과 나물이 가득한 시골 밥상을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밥을 한 공기 반을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아졌다고 했다. 아마 이때쯤에 무당이 말한 할아버지의 수호령이 나랑 같이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참고로 요즘도 할아버지 입맛으로 살고 있어서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나랑 공통된 메뉴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 후로 할머니께서는 매일 해 뜨기 전 새벽에 찬물을 떠놓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우리 첫손자 좀 잘 지켜주이소. 첫손자가 못 볼 것을 보니께 잘 좀 보살펴 주이소. 첫손자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해주이소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해 큰아버지가 회사 야유회에서 물에 빠지셔서 크게 다칠 뻔하셨고 아버지도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 프레스에 손가락을 찌으셔서 새끼손가락이 터지셨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아서 봉합수술을 한 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다. 다행이네. 그 뒤 매년 제삿날에 할머니는 나를 제사에 참석시키지 않고 나를 안으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염주를 돌리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른들이 조상님들의 식사 타임을 가질 때쯤이면 내가 할아버지가 오셨다며 할머니 품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혼자서 편히 식사하시게 두자고 나를 타이르셨고 나는 울며 불며 할아버지랑 놀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한다. 어른들이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나 혼자 제사밥이 아닌 새 밥과 새 반찬
쇠 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사이에 밖에 버린 사자밥을 내가 주워 먹고 막걸리 2잔에 취한 상태로 누구누구는 언제 다칠 것이며 누구누구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도저히 영유아의 언어로 구사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술술 말하고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나를 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우시기도 하셨고 얼른 집으로 데려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자주 크게 싸우셨다고 했다. 가끔 할머니가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집을 비울 때쯤이면 삼촌과 삼촌 친구들이 밤늦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았었는데 나를 혼자 집에 두기 불안했던 삼촌은 나를 데리고 다녔다고 했다. 삼촌과 삼촌 친구들이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 내가 안 간다고 떼를 쓰거나 무섭다고 응석을 부리는 장소는 동네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생전 사셨던 빈집이거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오래된 폐가였다고 한다. 삼촌과 삼촌 친구들은 폐가 체험을 다녔기에 삼촌 친구들은 나를 경복이라고 부르면서 삼촌과 나를 밖에 두고 친구들만 폐가 탐험을 했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내가 무섭다고 응석을 부리는 집에 들어간 친구들은 겁에 질려 나오기 일쑤였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삼촌에게 왜 위험한 곳에 귀신 보는 아를 데려가냐며 삼촌을 크게 혼내셨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내가 6살이 될 때쯤에는 1년에 3번 있는 할아버지 제사에도 더 이상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6, 7살 때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본가로 올라올 때가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는 웃으셨고 삼촌과 고모들은 애써 울음을 참으셨던 게 기억난다. 나를 부모님께 보낸 날 밤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꿈에 나타나셔서 땡땡이는 조상님이 잘 보살펴 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땡땡이에 열려있던 기문을 닫아놓을 테니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는 일이 적을 것이지만 아예 안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사라지는 꿈을 꾸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이 꿈을 꾸시고는 앞으로 제사에 나를 데려와도 될 것 같다고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고 그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해에 각종 제사에 나를 데려가시곤 하셨다. 우리 집 제사 과정 중 음식을 조금 떼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버린다고 한 것이 기억나는가? 내가 아버지께 음식 아깝게 그것을 왜 버리냐고 물어보자 아버지는 귀신들에게 주는 밥이라고 하셨다. 제사 때 버리는 음식은 사자밥이라고 해서 조상님을 모시고 온 저승사자들이 저 음식들을 먹느라 정신이 팔릴 동안 조상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히 드시라고 사자밥을 두는 것이고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 고수레라고 음식을 주변에 던지는 것 또한 귀신밥이며 우리가 여기서 놀 건데 이것을 줄 테니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일종의 귀신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고수레를 해야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며 나에게 어디 나가서 밥을 먹을 때면 꼭 고수레를 하라고 하셨다. 그 뒤로는 귀신에게 씌여 된통 일을 당한 일은 없고 귀신을 또렷하게 본 경험은 3-4번 밖에 없다. 당연히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 경고를 한다거나 할아버지가 모습을 보여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손에 꼽는다. 그냥 내가 이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 예를 들면 평소엔 친구들과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어느 날 무단횡단을 하기 전 갑자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나를 두고 무단횡단을 먼저 하고 있던 친구들이 차에 치이거나 치일 뻔한다던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했다. 그 뒤로 친구들은 내가 먼저 장난을 치거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 여름방학 때 같은 반 남자애들,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중학교 주변에 흉가를 탐험한 일이 있었다. 중학교 주변은 그린벨트였고 버려진 지 오래된 집 몇 채가 있었는데 낮은 동산 중턱에 있거나 산의 그늘, 산의 기슭에 집이 위치해 있었다. 친구들은 나를 앞세워 내가 꺼려지는 집을 먼저 찾기 시작했고
나는 산의 그늘에 있는 집이 왠지 들어가기 싫었다. 이 집이 제일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니 친구들은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갔다. 다른 집들은 들어가도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며 나왔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그 집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다. 물론 나는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집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모두 이상현상을 겪은 후 같은 귀신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흔들다리 효과라고 했던가. 집에 같이 들어갔던 남자, 여자애들 중 커플이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난다. 흉가 체험을 한 후 집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그때 본 귀신이 자꾸 꿈에 나와서 가위에 눌린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너도 나도 그 귀신이 꿈에 나와 가위에 눌렸다고 했다.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 며칠이 지나서 잠을 자던 중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왔다.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시길 네 친구들이 그 집에 있던 아귀를 분노케 하였으니 그 아귀에게 밥을 대접하고 사과를 하고 오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다. 나는 속는 셈 치고 가위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낮에 한번 그 집에 다시 가서 사과를 하고 오자고 연락을 하였고 친구들이 다시 모였다. 당시 우리는 중학생이었기에 술은 따로 구하지 못하고 주변 떡집에서 떡을 사고 약과 한과와 분식집에서 냉면과 김치, 닭꼬치와 순대를 사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였다. 그때 그 집을 처음 들어갔는데 집 내부는 상당히 습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쓸었으며 집 외부는 담쟁이 덩쿨로 지저분했다. 창문들은 모두 깨져 있었다. 친구들이 귀신을 봤던 그 자리에 사들고 온 음식을 열고 편히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음식들 드시고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과를 하고 음식을 향해 목례를 한 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기분이 매우 이상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 자꾸 신경이 쓰이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는 친구들이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고 방학이 끝나고 나서 나는 친구들에게 무당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사람 형태의 귀신을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때다. 고등학교 때 남들과 같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찌들어 피곤에 쩔어 있을 때였다. 주말에도 학원과 도서관과 독서실을 다니며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올 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8월쯤인가 9월 모의고사 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학원 수업을 저녁에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시청 도서관을 향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몸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은가? 교복을 입은 어떤 여학생과 몸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뭔가가 이상했다. 여학생들의 샴푸 냄새도 나질 않고 몸도 살짝 차가운 느낌이었다. 내가 졸아서 뭔가 착각을 했나 싶어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도서관 앞에 내렸다. 도서관까지 걸어가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 따라오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이구나 생각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졸았다. 한참 신나게 졸고 있었는데 주변에 인기척이 들려서 잠에서 깼다. 침을 닫고 잠결에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그 학생이 내 옆옆 칸에 앉아 있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 후 음료수를 한 잔 뽑아 먹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학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여학생은 당시 유행하던 고데기를 한 머리가 아니라 긴 생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이쁘장한 여학생이었는데 안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다. 10시인가 11시인가 시험 기간에 연장 운영하던 도서관이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집에 갈 채비를 하고 도서관을 나왔다. 집까지 걸어가는 건 30분 정도여서 버스비를 아낄 겸해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집까지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 따라오고 있었다. 살짝 이상한 느낌에 걸음을 빨리 하였다.
아파트 단지 옆에 편의점에 들러 내가 즐겨 먹던 야식 세트인 열라면 플러스 참치김밥 플러스 핫바를 사서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야식을 먹고 있을 때였다. 어디에서 시선이 느껴져 주변을 둘러보니 X동 분리수거장 쪽에서 아까 여학생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여기 그림이 있네요. 벤치에 밥을 먹고 있고 뭔가 길 건너에 분리수거장에서 여자애가 나를 보고 있는. 쟤는 아까부터 나를 따라다닌 것도 그렇고 왜 밥을 먹는 것까지 쳐다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문득 분리수거대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고 그곳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여자애를 생각하니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를 해코지하거나 죽이려는 악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다. 왜 자꾸 따라오냐고 물으니 배가 고프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배가 고파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죽었냐고 물으니 또 내 머릿속에서 따라가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학생 귀신을 따라가니 내가 초등학교 때 살자 소문이 돌았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의 공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는 A동이었는데 Y동에서 여고생 자살 소문이 돌았고 중학교 때 Y동으로 이사를 왔었다. 여기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또 배가 고파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가 밥을 다 먹고 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후 놀이터로 다시 가서 야식을 얼른 해치운 다음 여고생 귀신이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을 하면서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니 여고생이 편의점 문을 통과하여 들어왔다. 여고생은 가판대를 한번 쓱 보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머릿속에서 스파게티와 딸기 우유를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들을 사고 조리를 한 후 아까 여학생이 가리킨 여학생이 죽은 곳으로 가서 스파게티와 우유를 두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싱긋 웃었다. 내가 왜 나를 따라왔냐고 물으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잠시 후 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닥에 스파게티를 쏟고 그 옆에 우유를 부었다. 여고생은 또 생긋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어디냐는 전화가 와서 집 앞이니 곧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고생은 여전히 나를 보며 생긋 웃고 있었다. 기분이 편안해지는 미소였다. 여고생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집에 올라와서 샤워를 한 후 아까 못한 공부를 마저 하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다. 꿈을 꾸었는데 아까 그 여고생이 내 꿈에 나와 이야기를 해줬다. 배가 고파서 시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중에 기가 강한 나를 느끼고 신기해서 따라붙었다고 했다. 다른 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부딪히거나 해도 통과를 하였는데 나는 자기와 몸이 부딪혔을 때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다고 했다. 자신과 부딪혔을 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내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얘는 나를 볼 수 있구나 하여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계속 뒤를 따라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 여고생의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적어보자면 성적을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런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부모님께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크게 싸운 후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컨닝을 하는 등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것들이 들통나고 부모님께 맞았기에 서럽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살자를 했다고 말했다. 부모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를 많이 했지만 부모님 곁에 있어도 부모님은 자신을 느낄 수 없었고 자신을 화장한 후에 더 이상 자신을 찾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아 배가 고파서 원래 살던 집 주변과 동네를 떠돌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거나 기가 강한 남자들에게 달라붙어서 기를 빨아먹으면서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가 나를 만났고 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스파게티와 딸기 우유를 사주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선 나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나를 깨워서 잘 거면 편히 자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서 잤다. 엄마 뭐해 진짜. 왜 깨우냐고. 꿈은 이어꾸지 못했다. 어쩌면 그 여고생 귀신과 귀접을 했을지도 몰랐던 꿈이었다. 근데 귀접은 안 하는 게 좋긴 하잖아. 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종종 그 자리에 가면 여고생 귀신을 볼 때도 있었고 못 볼 때도 있었다. 그 여고생을 보건 못 보건 내가 용돈에 여유가 있을 때나 집에 남는 간식이 있을 때면 그 자리에 두고 오곤 했다. 그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혼난 적도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여고생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질 않았다. 결국 나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고3 때는 펑펑 놀았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고3 때 미친 듯이 놀아서 수능을 말아먹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 와, 재수할 때도 관련 썰이 있나 봐요. 재수를 할 때 노량진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하였는데 수능이 끝나고 재수학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었다. 노량진역에서 모여 밥을 먹고 실내 스포츠를 즐긴 후에 저녁으로 술을 거하게 먹으러 이동하는 도중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집에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노량진에서 전철을 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서 갈 확률이 적으므로 나는 노량진 앞 역으로 가서 미리 자리를 선점하자는 전략을 짰다. 남영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철이 들어올 때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를 갑자기 선로 쪽으로 밀어서 남자를 전철에 치이게 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는 선로가 다 보이지 않아서 남자의 사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남자를 미는 장면은 똑똑히 보았다. 남자를 민 아줌마는 남자가 차에 치이는 것을 보고 깔깔대며 배를 움켜잡고 웃다가 스르르 선로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때 그 아줌마가 귀신인 것을 눈치챘다. 아마 오후 5시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뉴스에는 비관 살자로 보도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스크린도어가 남영역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설치되어 있나 모르겠다. 남영역에서 그 남자를 민 여자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친 악귀였다. 아마 그 남자는 귀신이 된 여자에게 생전 몹쓸 짓을 했거나 그 귀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MT 때 내가 들어갔던 과는 우리가 1기 입학생인 신설과였기 때문에 보건학과랑 같이 MT를 가게 되었다. 여자 많겠는데? 보건과에는 여학생들이 많아서 우리는 쾌제를 불렀다. 첫 번째 MT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 MT였는데 이건 가짜 MT죠. 첫 번째 MT, 교수님들 많은 MT는 가짜 MT죠. 두 번째 MT였는데 교수를 따로 부르지 않아서 우리들끼리 회비를 걷고 놀았다. 사설 MT였구만. 두 번째 MT를 2박 3일 갔는데 첫째 날 밤에 MT 숙소 주변 계곡을 지나 10분쯤 거리에 있는 이름 모를 묘지를 지나 폐 펜션을 탐사하는 시간이 있었다. 보건과 선배들이 조를 짜기 전 자신이 귀신을 보거나 잘 느끼는 사람들은 손을 들라 하였고 나는 손을 들었다. 와, 이런 거 드는 사람이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 중 나만 손을 들었다. 아마 손을 들면 선배가 시키는 일을 핑계를 대고 빼는 것으로 찍혀 후에 일 당할까봐 안 들었지 싶다. 보건과 선배들은 나를 불러 앞에 세운 후 자신이 겁이 정말 많아서 폐가 탐험을 못하겠다 싶은 사람 손을 들게 하였다. 여학생 몇 명이 손을 들었고 나랑 같은 조에 넣었다.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야, 저기 진짜 있어. 뭐 얘기하면 개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서 남들은 남자 둘, 여자 둘이 같은 조일 때 내가 있던 조만 나 혼자 남자에 여자 5이 되었다. 이 자식은 여자복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니 오붓한 2대2 공포 데이트가 아닌 5명의 짐덩어리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폐 펜션의 어딘가에 숨겨둔 글자들과 함께 조의 인증샷을 찍어오는 것이 목표였고 무사히 마치고 나온 조에겐 양주와 비싼 안주를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물론 너희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조 인원이 많이 찍힌 조가 점수를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 조는 마지막이었고 나는 출발하기 전 저녁에 먹었던 고기와 남은 소주 한 병을 몰래 챙겼다. 할머니와 아버지, 꿈에서의 할아버지의 조언과 지금껏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름 모를 무덤을 지나가기 전에 고기 조금과 술을 조금 뿌리며 이거 드시고 혹시 우리가 방해했다면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다. 야, 이거 하면 여자 이 5명 진짜 무섭겠다. 진짜 있는 것 같잖아 이러면. 나는 폐 펜션에 들어가기 전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에 여학생들에게 들어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손으로 머리를 절대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어? 왠지 머리를 만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런 짐이면 감사하자고요? 여자 5명? 사바사죠, 사바사. 네. 여학생들은 무섭다며 내 팔이나 손, 등짝을 잡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지만 용기 내보겠다고 파이팅을 외친 후 서서히 발을 떼었다. 펜션에 들어가서 시선이 느껴지는 곳을 향해 목례를 잠깐 한 후 고기 조금과 술을 조금 뿌린 후 아까와 같은 기도를 하였다. 여학생들도 내가 하는 의식을 봐와서인지 용기를 내어 기도에 동참하였다. 우리는 무사히 펜션 사동을 다 돌고 우리 숙소로 돌아왔다. 보건과 선배가 사진들을 모두 보았고 인원이 우리보다 적었지만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온 조에게 스카치 블루 21년상과 연산이라 하면 안 되죠. 스카치 블루 21년과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주었고 우리 조는 2등을 하여 진빔과 냉동 부대찌개를 얻었다. 오, 스카치 블루 21년 진짜 괜찮은데 맛있습니다. 진빔도 좋죠. 나머지 팀은 뭐 소주에 삼겹살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소주에 삼겹살은 다 지급이 되는 것 같고 냉동 부대찌개 이게 소주나 뭐 위스키랑 먹으려면 국물 필요하니까 딱 좋네. 조끼리 모여 상품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학생들이 폐가에서 귀신 본 이야기나 이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내가 들어도 과장이나 허풍이 많았기에 그냥 피식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조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인원들은 각 펜션에서 어떤 아저씨가 펜션 안에서 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쳐다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조는 전원이 다 들어가기도 하였고 여학생들이 뭔가 쳐다보거나 따라오는 것 같다며 뒤를 수시로 쳐다보았는데 아저씨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선배 한 명이 나를 불러서 귀신을 본다 했는데 귀신 본 썰 좀 풀어보라며 자리를 만들었고 나도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지금껏 자신의 무용담처럼 귀신 얘기를 풀어놓던 학생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본 기억이 난다. 그날 새벽에 식당에서 먹던 술자리를 치우고 각자의 방에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맨 처음엔 남자방, 여자방 나뉘어 술을 먹다가 학생들이 뒤섞였다. 제일 재밌을 때. 나는 우리 과 남자애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랑 같은 조였던 여자애들이 나를 데리고 자기네들 방으로 데려갔다. 나를 따라 우리 과 남자애들도 몇 명 따라왔고 술을 먹는데 밖에서 애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나가 보니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몇 명이 술김에 그 펜션으로 다시 갔다가 혼비백산하여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리나간 학생들도 있었으며 어떤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엉엉 우는 여자 학생들도 있었다. 보건과 선배는 나한테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아는 방법은 음식으로 달래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였다. 보건과 선배들은 나를 데리고 막걸리 한 병과 고기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한번 묘지와 펜션에 기도를 하고 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선배들에게 펜션에 따로 누가 숨어 있었냐고 물었고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혹시 누구를 봤냐며 겁을 먹기에 나는 아무것도 못 봤고 탐험을 하기 전 몰래 챙긴 소주랑 고기로 간단한 기도 및 제사를 지냈다고 얘기했다. 그날 밤에 나는 같은 조 여자애들 둘이랑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해 뜨기 직전에 셋 다 기절하였다. 재밌겠다. 야, MT가 진짜 재밌죠.
아침 9시쯤 다들 일어나서 술자리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담배를 필 때 귀신이 어디 있냐며 큰 소리치던 남자애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꿈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숙소 주변의 자갈밭을 계속 돌면서 그 아저씨가 미친 듯이 웃더라는 것이다. 누구는 꿈이 아니고 자기가 깬 상태로 직접 봤다고도 하며 누구는 꿈이라고 했다. 허나 그 시간엔 내가 여학생들과 깨어있는 시간이었고 화장실도 몇 번 다녀왔고 담배를 피러 나간 적도 있었기에 숙소 주변을 도는 아저씨나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 이게 끝이구나. 이 아저씨 누구야? 나 같은 사람인가? 저렇게 MT에서 노는 거 부러워하는 아저씨인가 그냥? 재밌었고요. 또렷하게 귀신을 본 두 번째 이야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서 한참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다. 놀기만 하지 말고 전국 일주라도 한번 다녀올까 싶어 일용직을 며칠 빡시게 하여 80만 원 가까이 들고 전국 일주를 하였다. 이곳저곳 크고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즐기고 경상도 마산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저녁 6시에 자서 새벽 1시쯤 일어나 사우나를 마치고 하염없이 길을 걷던 도중 멀리서 삐걱삐걱 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유독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여자와 마주쳤다. 그 여자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빨간 원피스 같은 홀복이 약간 그 짝 달라붙는 원피스 뭐 이런 거죠. 약간 그 단란주점 나가시는 아가씨 분들이 입는 거, 그런 홀복에 빨간 유모차를 끌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랑 7걸음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가까이 보니,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 홀복이 아니라 그 레이스가 달린 여자 잠옷이었다. 홀복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진짜로 위화감이 느껴져서 여자의 얼굴을 보니 무표정의 얼굴이었고 눈을 곧바로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유모차를 보니 빨간 원피스에 빨간 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자아이는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고 피부는 인형처럼 새하얗고 입술을 빨갰다. 아이가 인형처럼 예쁘장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 유모차를 끈 여자가 지나가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유모차에 탄 여자아이의 얼굴이 이상했다. 유모차에 탈 정도면 많아도 3살에서 5살? 뭐 그 정도일 텐데 여자아이는 성인 화장을 한 것처럼 피부색과 입술색의 격차가 매우 심했다. 그리고 문득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 삐걱삐걱. 오래된 바퀴와 축의 마찰로 인한 듣기 싫은 그 소리가 분명히 멀어졌어야 했는데 나랑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무서웠지만 죽은 사람이면 산 사람인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장 가까운 코너를 돌자마자 차 사이로 숨은 후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시작했다. 사람이면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귀신이면 소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 여자는 유모차를 끌고 내가 숨은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 후 다행히 사람이구나 생각하였다. 그날 밤차를 타고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동을 하여 잘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는 여기어때 같은 숙박 어플이 없었고 있었어도 그것을 사용할 생각도 못했기에 새벽에 연 음식점을 찾아서 또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쎄한 느낌에 뒤돌아보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 달리거나 빨리 걸으면 귀신인 자기를 눈치채고 빠르게 달려와 해코지를 할까봐 걷는 속도를 유지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갓길에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기에 트럭의 백미러로 내 등 뒤를 보았다. 등 뒤에는 빨간 잠옷의 그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처럼 골목이 나올 때까지 앞만 보고 걸었다. 골목이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갓길에 세워진 차 주변으로 숨었다. 이 여자가 나올 때마다 주변 도로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고 사람들도 지나가지 않았다. 사람이라면 저 차림으로 마산에서 창원까지 올 리가 없기에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삐걱삐걱 소리가 다시 들렸고 어느 순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차 뒤에서 나와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숨었던 차 옆에 딱 붙어 나를 보고 있었다. 여자는 마산에서 보았을 때랑 다르게 마스카라가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눈물은 마스카라를 머금고 볼에 검은 자국을 내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다. 얼마쯤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워 일어나 보니 그 차가 있던 도로 바닥이었다.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였다.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라며 나에게 꾸중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고 대충 뭔가에 홀려서 기절한 것 같다. 혹시 주변에 숙소나 찜질방 가까운 곳이 있냐라고 물었다. 가까운 찜질방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분은 갈 길을 가셨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지갑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찜질방을 향했고 잠을 푹 자고 난 후 원래 계획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코스를 건너뛰고 대구로 향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마산에서 창원까지 나를 따라왔던 것일까?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문득 떠오르는 스토리는 이렇다. 옷차림이나 화장, 얼굴 생김새를 보아하니 몸을 파는 여자일 것이다.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아 자신을 관리하던 조폭?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던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이를 훨씬 많이 먹은 지금 용기를 내어 얘기라도 들어줄 걸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기가 강한 본인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엮이는 일 자체가 좀 되게 위험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저였어도 현생이 중요하니까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여군과 친해진 후에 여군이 나와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번 방송 때 이거 읽었었죠. 전역 후에 여군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여군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호되게 당하는 것을 옆에서 종종 지켜보았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로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오랜만에 본가에 들러 내 방으로 쓰였던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새벽 2시 반경 잠에서 깼는데 쉽사리 잠은 다시 오지 않아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던 와중 우리 집 뒤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규정 속도 안내 표지판이 시속 80km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빨리 달리나 하고 도로를 바라보니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지? 하고 계속 바깥을 구경하던 중 다시 안내 표지판이 시속 2km에서 빠르게 올라가며 시속 40km를 표시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귀신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데 귀신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 것일까? 그냥 단순한 기계 오류라고 생각한다. 뭐 새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참새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당신이 귀신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사람을 존중하듯 귀신을 존중한다면 귀신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귀신이 없다고 믿으며 큰 소리치다가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 귀신이 없다고 믿을지라도 혹시나 있을 귀신에게 존중과 예를 표한다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귀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귀신이 당신에게 해코지를 안 할 것이다. 해코지를 하더라도 예의를 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밥을 먹었던 자리에서 오늘 찍은 사진, 그 여자애 있었던 그 자리를 찍은 건가 보네요. 여기에 얼굴이 삐죽 나와 있던 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놀이터가 많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저기 파란 천 뒤에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었고 노랑 동그라미 친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안진뱅이 나무가 여기 쫘라락 있나 보네. 지금은 뭐 초록색 천으로 감싸져 있긴 하네. 지금보다 그 안진뱅이 나무가 훨씬 우거져 있었다. 또 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이 자신이 떨어져 죽은 곳이라고 가리킨 지점.
여기 바로 옆에 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가? 여긴 또 뭘까? 어제 속도 측정을 이상하게 하던 속도 표시 안내판. 어제 속도 측정하고 있을 때 폰게임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찍진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올릴 듯? 오, 실화잖아.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글을 쓰면서 그림보다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후딱 나가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 무서운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의 과거 이야기,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는가 였습니다. 이제 좀 이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지금까지 본인이 봤었던 귀신 이야기들을 쭉 읊었고 그 결론? 거기서 도출된 결론이 귀신을 그래도 존중해줘라. 믿지 않더라도 그래야 혹여나 뭐 해코지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최소한의 피해를 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글쓴이가. 되게 신기하네요. A씨 졸았네. 졸으셨다면 그대로 가서 주무시는 게 또 좋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켜놓고 주무시면 또 좋습니다. 예. 괴담이 재밌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채팅창에 붐업이라고 한 번씩 쳐주세요. 붐업. 안 더듬는다 하면 더듬으시던데. 점점. 재수없는 소리를. 쉬고 오겠습니다. 붐업 붐업.